중간고사 이전까지 우리가 8장 내용들을 다뤘었고요. 8장에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모듈레이션 방식을 처음으로 다뤘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NRG 방식, 그래서 non return to zero, return to zero 방식 배웠었고요. 맨체스터 코딩 방식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갈 거고요. 9장에서는 우리가 AWGN 채널에서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통신을 갖다가 실제로 수신단에서 수신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챕터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AWGN 채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AWGN 입력 시그널이 ST라고 했을 때, 입력 시그널 ST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8장에서는 채널 이펙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밴드 리미티드 채널이 있다. 어떤 우리가 송신전로가 송신단이 송신하는 케이블이 밴드위스가 작다. 우리가 보내는 시그널의 데이터 레이스에 비해서 밴드위스가 제한된다라고 하면 채널 이펙트 때문에 인터시멀 인터피런스가 생긴다고 했죠. 네, 그런 효과들은 이제 무시하고 일단 노이즈만 낀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채널에 노이즈만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노이즈가 AWGN 노이즈라는 거죠. 그래서 AWGN 노이즈 NT가 껴서 그렇게 돼서 수신단 RT가 받아지는 그런 채널을 우리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송신 신호에 노이즈만 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어떻게 최적의 수신단을 갖다 하느냐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우리가 AWGN이 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AWGN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랜덤 프로세스 부분에서 우리가 AWGN이 뭔지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랜덤 프로세스의 NT가 애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언 노이즈 형태로 낀다라고 하면 노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각각의 시간 타임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하게 랜덤하게 이렇게 랜덤 프로세스의 형태로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AWGN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면 그 노이즈 발생한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이동하게 되면 전혀 다른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그죠? 랜덤하게 인디펜던트한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단 그 분포는 가우시언 분포를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이즈를 갖다가 우리가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타우에 대해서 여기서 주어진 어떤 시점에서 타우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이 NT를 이동시킨 다음에 두 개 곱한 거 NT와 NT 플러스 타우 시그널을 곱해서 적분해주면 그게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고요. 그 펑션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임펄스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타우 값이 0일 때만 이 NT의 분산값을 가지고요. 2분의 N-낫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이런 시그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값은 2분의 N-낫의 임펄스 타우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고 그랬죠. 기억나죠? 그래서 NT라는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이렇게 임펄스 형태로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해준 결과가 뭐였어요? 우리가 이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 해주면 뭐가 나오죠? 그게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데니시티라고 얘기했습니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데니시티라고 얘기했고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얼마나 파워가 밀도가 존재하는가, 파워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SNF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파워 스펙트럴 데니시티.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임펄스의 푸리에 트랜스폼 결과니까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동일하게 2분의 N-낫을 가지는 이런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SNF는 2분의 N-낫으로 상수값으로 주어지는 거죠.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동일한 2분의 N-낫이라는 기여도를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노이즈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각 시점에서 랜덤하게 생성되는 그런 랜덤 프로세스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걸 우리가 화이트 특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모두 고르게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이트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걸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포는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랜덤하게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 랜덤하게 발생한 것들을 분포를 쭉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크기가 0인 지점에서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크기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갈수록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빈도가 줄어들면서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AWGN 채널의 특성입니다. AWGN 채널의 특성을 우리가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이런 AWGN 채널에서 우리가 8장에서 배웠었던 non return to zero 그냥 A를 보내든지 1이면 A 그죠? 어떤 그 전압이나 전류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0이면 그냥 마이너스 전압 전류를 보내는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채널에서 8장에서 배웠었던 NRG 시그널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폴라 시그널을 생각해 보죠. 폴라 NRG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폴라 NRG 트랜스미션을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양극성 NRG 방법이죠. 그래서 0으로 가지 않는 건 non return to zero 방식이니까 그냥 A 아니면 마이너스 A로 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ST가 어떻게 주어지죠? 그래서 A나 마이너스 A로 보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A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0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A 전압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신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폴라 NRG 방식이라고 합니다. 단 여기서 T 값은 그 한 주기를 가지죠. 한 심벌 피리어드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벌 피리어드를 TB라고 했어요. 그래서 0에서부터 TB까지 그 값을 갖다가 유지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양극성 방식의 NRG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라 시그널이라고 하고요. 폴라 NRG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좀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ST를 보낼 때 ST가 어떻게 보내집니까? ST 보낼 때 우리가 1, 0을 보낸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심벌 피리어드 TB 간격으로 해서 뭐 2TB, 3TB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빛당 주기죠. 빛 하나 보내는 거의 주기를 TB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요 스키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1이면 뭘 보내주는 거죠? 어렵지 않죠? A를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1을 보낼 때 또 A를 또 보내줍니다. 그리고 0을 보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0을 보낼 땐 마이너스 A를 보내주는 거죠. 마이너스 A 이렇게 보내지는 거죠. 마이너스 A를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NRG 시그널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ST 시그널이에요. ST 시그널이 요 시그널인데 요 시그널이 ST인데 그러면 이 ST 시그널에 우리가 노이즈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노이즈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내는 시그널 이게 ST 시그널이다 라고 하면 노이즈가 여기에 이렇게 낀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노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노이즈가 더해지면 우리가 시그널이 여기서 노이즈 시그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그널이죠. 노이즈 시그널이 이런 시그널이었어요. 그죠? 이 시그널이 여기 ST에다가 더해지는 거죠. 맞습니까? 더해지니까 더해진 시그널 어떻게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되겠죠. 노이즈 시그널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T에 우리가 NT를 더한 시그널, 수신 시그널은 RT는 이 시그널이 결국에 뭐가 되겠어요?
요 시그널을 우리가 RT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RT는 송신 시그널에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노이즈 시그널이 더해진 형태로 우리가 수신단에서 받아지게 될 겁니다. 이게 통신의 가장 간단한 형태죠. 정말 가장 간단한 우리가 유선상에서의 라인 코딩, 이런 걸 라인 코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런 방식을. 그래서 뭐 A 아니면 마이너스 A만 보내는 디지털 통신이죠.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디지털 통신에서 노이즈만 끼는 형태의 채널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수신단에서 받을 수 있는 신호입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디텍션 할까요? 눈으로 딱 보고 대충 얘가 A에 가까우니까 얘는 1일 거고, 이제 여기 하얀색 신호가 아니라 노란색 신호만 받아진 거죠. 그렇죠. 노란색 신호만 받아지면 노이즈가 크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딱 보고 A에 가까우니까 얘는 1, 1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A에 가까우니까 마이너스 0일 거다라고 해서 1, 1, 0을 갖다가 우리가 복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에러 없이 우리가 보낸 1, 1, 0 신호를 받을 수 있겠죠. 노이즈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이즈가 커져서 이 값이 매우 크다라고 하면 A를 보냈지만 실제로 마이너스 값이 도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러가 많이 나겠죠. 노이즈가 커지면 당연히 에러가 많이 난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정성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디텍션을 하는데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신호가 여기 막 0.1초 단위로 오는 걸 사람이 다 눈으로 해가지고 체크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신기에서 그걸 자동으로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를 어떻게 우리가 이 값이 A를 보낸 건지 마이너스 A를 보낸 건지 디텍션을 어떻게 할까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요 한 주기에서 0에서부터 TB까지 한 주기에서 여기서 1을 보낸지 0을 보낸지를 알아야 되니까 가장 쉬운 방법 뭐겠어요? 하나 시점 정해서 그 시점에서 들어온 값의 샘플을 가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 샘플링을 뭐 여기서 하든 하나 해서 그 값이 A에 가까운지 마이너스 A에 가까운지를 가지고 판별을 하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좀 운이 안 좋으면 노이즈가 크게 껴서 이렇게 오면 A를 보냈지만 마이너스로 해서 오류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노이즈가 작을 때는 디텍션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샘플을 하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샘플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간단한 리시버가 어떤 방식이냐면 샘플하고 그 다음에 디시전 내리는 거예요. 샘플을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디시전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디시전 방식을 회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샘플링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어떤 t 값을 t0일 때 딱 샘플링을 해주는 거죠. 이 t0는 어디 사이에 있는 값이 될까요? 이 첫 번째 마작의 심벌을 1이라고 생각하면 t0는 0에서부터 tb 비트 하나 보내는 심벌의 피리오드 그 사이겠죠. 그 사이에서 이렇게 받아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떤 스레셜드를 기준으로 해서 스레셜드보다 크면 1, 작으면 0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는 A하고 마이너스 A를 보냈으니까 이 스레셜드는 뭘로 놓는 게 좋겠어요? 뭘로 놓는 게 좋겠어요? A로 놓을까요? 마이너스 A로 놓을까요? 표정이 좀 빠르죠? 빨라요? 스레셜드는 0이 돼야겠죠.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 A,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네. 요거 그대로 녹화해서 지금 동영상으로 올리니까 뭐 필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필기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다시 동영상 보고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빠르다 싶으면 조금 더 그 수업에 집중해서 그렇게 따라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샘플 하나를 갖고 우리가 이걸 판정을 하는 거예요. 샘플 하나를 갖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0 값을 어떤 한 지점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여기 t0 값을
우리가 요 사이에 TB에서부터 요 사이 값의 한 지점이죠. 그래서 한 지점을 잡아서 T0를 잡아서 그 T0의 샘플을 보는 거죠. 요 값이 스레스홀드를 기준으로 해서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1이냐 0이냐를 갖다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쉽죠, 그죠? 그래서 A를 보낸 경우에는 0보다 큰 값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고, 마이너스 A를 보낸 경우에는 0보다 작은 경우에 우리가 디텍션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니까 당연히 최적의 방법은 아닐 거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T0 값이 언제가 최적입니까? T0 여기다 하는 게 최적이에요? 상관없죠. 어차피 랜덤하니까 노이즈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디든 상관없는데 운이 나쁘면 이렇게 좋은 노이즈가 거의 안 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노이즈가 굉장히 커서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보내는 시그널은 0에서부터 TB까지 계속 보내지잖아요. A라는 시그널들이. 맞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하죠? 0에서 TB까지 보내지는 이 A라는 시그널들 중에서 하나만 체크하죠. 그죠? 하나 중에서도 아주 작은 그냥 샘플 하나만 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얘네들을 다 보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얘 하나만 만약에 이렇게 삐쭉해서 마이너스로 왔으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큰데 그걸 못 잡아내는 거잖아요. 운이 나빠서 여기서 이 값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면은 T0 값에 운이 없이 딱 걸렸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얘는 A를 보내는 거지. 얘만 노이즈가 좀 세게 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실제로 T0가 이런 경우에 잘못 설정이 되면 오류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샘플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당연히 최적 수신기가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최적 수신기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얘를 디텍션을 최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방금 전에 제가 봤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쭉 어떤 노이즈가 낀 시그널들을 다 봐서 요 한 주기에 대해서 A보다 크냐 작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좀 평균의 느낌, 그런 걸 봐야겠죠. 그죠? 평균의 느낌. 좀 평균이라는 건 뭐죠? 이 값들을 다 쌓아주는 거죠. 맞죠? 이 값들을 쭉 다 쌓아보면 그럼 그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면 좀 더 최적에 가깝겠죠. 제 말 맞나요? 이해되나요? 그래요. 맞아요. 쌓아주는 게 뭐죠? 우리가 함수를 쌓아주는 게 뭐죠? 적분이죠. 적분. 그렇죠. 그래서 RT 시그널을 실제로 적분해서 보면 우리가 이 시그널을 훨씬 더 잘 최적으로 디텍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더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더 좋은 수신기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필터링. 뭔가 이 신호를 그냥 샘플하는 게 아니라 이 받아진 RT 신호를 그냥 샘플을 그냥 바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샘플하기 전에 뭔가 필터를 거쳐가지고 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쌓아준다든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테그레이션 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필터를 거쳐서 샘플하고 그리고 디시전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하기 전에 여기서 샘플하고 디시전을 바로 내렸는데 샘플하기 전에 뭔가 필터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호 처리를 좀 해서 그걸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 신호를 받으면 그걸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필터를 거칩니다. 그건 임펄스 리스폰스로 표현되겠죠. 그 필터는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거친 필터를 거쳐서 나온 시그널을 샘플을 해주고요. 샘플링을 해주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에타보다 크면 1, 에타보다 작으면 0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요건 n이 아니라 어떤 스레시홀드를 얘기하는 그리스 문자 에타예요. 에타라고 우리가 표현했고요.
그렇게 나온 추정된 비트를 갖다가 우리가 i번째 추정된 비트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샘플링을 할 때도 우리가 i번째 샘플링을 해줄 거고요. i번째 샘플링은 당연히 i번째 심벌 피리어드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tb 간격으로 해서 심벌 피리어드 간격으로 해서 i를 곱해주면 첫 번째 t0는 어떻게 되는 거죠? t0는 우리가 0에서부터 tb 사이에 t0 값으로 주어지게 될 거고요. t1 같은 경우에는 요 피리어드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사이 안에서 우리가 심벌 샘플링을 우리가 해주게 될 겁니다. 시그널에 샘플링을 해주게 되겠죠. 이게 이제 tb만큼 간격씩 이렇게 가서 그 심벌 피리어드 안에서 샘플링 한다는 얘기죠. t0 지점에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 HT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HT를 우리가 리시브 필터라고 얘기를 해요. 리시브 필터라고 얘기하고요. 수신단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 수신단 필터는 그럼 뭐가 될 수 있냐? 뭐가 될 수 있냐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테그레이터도 될 수 있고요. 또 뭐가 될 수도 있죠? 노이즈는 어때요? 노이즈는 항상 여기 A라는 시그널하고 마이너스 A 시그널은 항상 어떻게 되죠? DC 시그널, 주파수가 거의 0에 가까운 시그널들이죠. 이런 데서 막 바뀌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노이즈는 어떻게 바뀌죠? 노이즈의 프리퀀시는 어때요? 노이즈의 프리퀀시는 어떻다 그랬죠? 스펙트럴 덴시티가 하이 프리퀀시까지 쭉 다 동일하게 다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내는 시그널은 거의 DC 시그널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DC 시그널 부분만 기저대역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서 딱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이즈의 상당히 많은 주파수 부분들은 다 날아가겠죠. 노이즈의 파워의 많은 부분들은 날아가 버릴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시그널을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 아주 간단한 RC 회로 필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빠른 교류 부분은 거의 잘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시그널, 그런 회로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훨씬 더 스무스하게 바뀌겠죠. 그죠? 스무스하게 바뀌면 우리가 그냥 샘플 앤 디시전을 내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필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로우 패스 필터, 간단한 로우 패스 필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우리가 RC 회로를 사용할 수 있어요. RC 서킷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로우 패스 필터들을 사용해도 성능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샘플 앤 디시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인테그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테그레이터는 역시 인테그레이터도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필터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로우 패스 필터예요. 얘도 낮은 대역의 주파수 대역만 통과시키는 그런 성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에서 보면. 그래서 인테그레이터는 이제 쌓아주니까 얘네들을 쭉 쌓아주니까 어떻게 되죠? 노이즈의 영향은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DC 시그널들만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레이터를 쓸 수도 있고요. 요 리시브 필터로 요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매치드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매치드 필터라는 방식을 이용해 주면 우리가 간단하게 샘플링하고 디시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원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그냥 샘플 하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아날로그 시그널에서 전체 쭉 들어오는 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샘플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샘플 앞에다가 어떤 신호 처리를 해서 그놈들을 쌓아주거나 아니면 노이즈의 영향을 없애주거나 그런 것들을 해주면 더 성능 좋은 수신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는 간단하게 알겠죠.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로우 패스 필터 통과시키면 얘가 스무스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이렇게 주파수가 갑자기 탁 튀어가지고 나쁜 놈이 나오는 것들을 많이 제거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수신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샘플만 하는 것보다. 요건 이해가 될 거고, 이제 인테그레이터를 한번 볼게요. 인테그레이션을 한번 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인테그레이트 앤 그 다음에 샘플링을 해주는 방식을 덤프라고 합니다. 뭐 ID 디텍터라고도 하고요. 인테그레이트 앤 덤프를 줄여서 ID 리시버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그럼 필터가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진 우리가 제너럴하게 나왔던 HT라는 필터가 어떤 형태로 되는 거죠? 인테그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T라는 시그널을 어떻게 해줘요? 쭉 다 더해줘요. 쌓아줍니다. 인테그레이션 해줘요. 그래서 요 인테그레이터는 RT라는 시그널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0에서부터 어떤 특정 T 시점까지 적분해준다라는 그런 연산 기호예요. 그런 연산을 해서 통과시키는 거죠. 어떤 연산이 결국에 뭐죠?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면 이게 LTI 어떤 필터가 되겠죠. 그죠? 필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온 놈을 어떻게 해줘요? 나온 놈을 우리가 GT라고 새롭게 시그널이라고 하면 이 시그널을 이제 샘플링을 해줍니다. 샘플링을 해서 내보내는 거죠. 이 샘플링 된 시그널을 그러면 우리가 S 아웃풋이라는 의미로 SO를 붙여서 SONO라고 하고요. 여기 샘플링 타임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i번째 샘플링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TB 플러스 T0 T0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이제 이 나온 값을 가지고 우리가 에타보다 크면 1, 에타보다 작으면 0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시전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했던 방식 가장 순수하게 아주 쉬운 방식에 비해서 우리가 앞에서 쌓아주는 그런 연산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RT 값을 그냥 바로 샘플링하는 게 아니라 쌓아주는 거죠. 쌓아준 다음에 쌓아준 값 중에서 한 값을 갖다가 뽑아서 판정을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그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GT라는 값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인테그레이션을 해준 값이죠. 0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특정 시점 t까지 RT를 쌓아주는 거니까 t까지 우리가 받아준 거니까 우리가 타우로 바꿔서 요 d 타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요거는 결국에 뭐예요? RT는 뭐였죠? RT라는 건 뭐였죠? 우리가 지금 RT 계속 하고 있는 건 뭐였어요? 결국에는 ST하고 AWGN이 더해진 상태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ST 플러스 NT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R 타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S 타우하고 N 타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0에서부터 T까지 N 타우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나온 이 시그널을 우리가 S 타우를 적분해 준 부분, 요거를 아웃풋, 필터의 아웃풋이라고 생각해서 SOT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N타우를 적분해준 이 시그널을 NOT라고 할게요. 필터의 아웃풋이다 해서 GT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얘는 SOT, NOT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터를 통과시키는데 요 신호하고 요 신호를 더해서 우리가 인테그레이터에다 통과시키니까 ST가 적분된 신호를 SOT, 그죠? 노이즈가 적분된 신호를 NOT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요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관찰을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ST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ST는 어떻게 그려졌죠? 1이면 우리가 TB 값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왔었죠. 여기선 0이고 이게 이제 ST 값이었어요. 이게 ST였습니다. ST였고요. 여기에 뭐가 낀 거죠? 여기에 노이즈가 꼈었죠? 노이즈가 낀 거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노이즈가 이렇게 꼈었어요. 이렇게 끼는 노이즈가 있었고 이런 시그널들이 결국엔 더해진 게 뭐예요? 요 시그널 더해진 것이 요게 뭐라 그랬죠? 요게 우리가 RT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시그널이 RT였습니다. RT는 우리가 ST 플러스 NT 해준 값이었죠. 그랬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이제 적분된 신호를 새롭게 GT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RT고요. 요게 RT고 요 신호를 우리가 적분한 신호를 우리가 GT라고 얘기를 합니다. GT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시간 T에 대해서 GT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GT는 어떻게 그려져요? GT는 얘는 SOT의 NOT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일단 SOT를 적분해 보세요. 얘네들을 다 적분해 보면 어떻게 되죠? 시그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엔 얘가 SOT잖아요. 맞죠? 요 부분이 SOT죠. 하얀색 부분이 SOT고 요 노란색 더해진 텀이 RT니까 여기서 이 하얀색 시그널 A로 들어오는 걸 쭉 다 0에서부터 T까지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0에서부터 T까지 적분해준다 라고 하면 TB까지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 이 T 부분까지 적분 면적을 쭉 더해주는 거죠? 그럼 적분하면 시그널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주어지겠죠? 맞습니까? TB인 지점에서 이 값이 어떻게 되죠? TB인 지점에서 값은 TB 곱하기 여기가 A였으니까 여기 A, 여기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지점의 값이 뭐가 되는 거죠? 이 지점의 값은 A 곱하기 TB 이렇게 될 겁니다. A 곱하기 TB 지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TB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0으로 딱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심벌 피리오드마다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쭉 다 더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겠죠. 심벌 피리오드마다 우리가 디텍션 하는 거니까. 맞죠? 여기까지 더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또 더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다시 0으로 다시 세팅을 해서 0으로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인테그레이터를 들어오는 신호들을 다시 또 여기서부터 쭉 다 더해주는 거야. 쭉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런 모양이 가지겠죠 또. 맞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ETB에서 ETB 지점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A 지점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A 지점을 우리가 다시 또 적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쭉 시간이 지날 때 요런 아래로 뾰족한 요런 삼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적분한 결과예요. 이해되죠? 요게 뭐죠? 요렇게 직선으로 쭉 증가하는 게 A를 갖다 우리가 적분한 거 SOT입니다. 요게 SOT예요. 요 놈이 뭐냐? 요것이 SOT를 우리가 그린 거고요. 그러면 NOT는 어떻게 그려져요? NOT. NOT는 어떻게 되죠? 얘네들 지금 노이즈죠. 노이즈 부분은 0에서 평균이 0이죠. NT는 평균이 0이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거하고 A하고 더해져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놈들을 쭉 여기다 다 더해준 거잖아요. 맞죠? 이해되죠? 그래서 NT까지 더해진 RT를 우리가 전체 적분한 걸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이런 놈들이 쭉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쭉 이렇게 더해진 랜덤하니까 쭉 나오다가 이 랜덤한 것들은 평균이 어디로 가죠? NT를 갖다 쭉 쌓아주면 그 값이 어디에 접근하죠? 0에 접근하겠죠. 노이즈는 평균이 0이니까 AWG는. 그렇죠? 쭉 가다가 어떻게 돼요? 쭉 가다가 여기서는 거의 변동이 없겠죠. 노이즈들은 쭉 쌓여서 다 0이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다시 0으로 다시 맞춰주고 시작하면 여기서 이렇게 튀는 값들은 여기서 이렇게 더해질 때 반영이 되겠지만 쭉 다 더해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0으로 가겠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처음엔 좀 있겠지만 나머지 다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적분 시그널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SOT, 요 노란색 시그널이 뭐예요? 요 노란색 시그널 전체 다 해준 게 얘가 뭐죠? 얘가 GT인데 이 GT라는 건 뭐예요? SOT에다가 NOT를 더해준 거죠? 그렇죠? 근데 NOT가 이 각각의 심벌 피리어드 TB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0으로 가까이 가겠죠? 맞습니까? 얘는 0으로 가까이 갑니다. 맞아요?
평균값이 0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보낸 시그널에 대한 아웃풋 값은 굉장히 커지죠. 쌓여서 전체 값으로 다 더해지죠. 다 더해지지만 노이즈는 어떻게 되죠? 점점 작아지는 효과를 만들어내겠죠. 쌓아서. 그렇죠? 그러면 언제 디텍션 하면 돼요? TB인 지점에 T0 값을 여기다 놓겠죠. T0 값을 우리가 생각하면 TI 값에서 우리가 디텍션 하니까 TI가 뭐죠? 하나의 주기 안에서 T0 값 위치. 이 값에서 T0라고 하면 T0 언제 우리가 디텍션 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때 할까요? 이때 0보다 큰지 작은지 보는 게 좋아요? 이때 보는 게 좋아요? 당연히 다 쌓아준 다음에 보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요 TB인 지점에서 딱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심벌 피리오드에 보낸 시그널이 뭔지를 우리가 디텍션 할 때 최적이 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T0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 T0를 TB에 가깝게 잡아야겠죠. 그죠? TB 값에다가 딱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노이즈는 쌓아서 다 없애주고 보낸 A라는 시그널들은 다 쌓아서 그 값이 실제로 가장 좋을 때 크기가 얘랑 가장 구분될 때, 그죠? 마이너스 보낼 때랑 가장 달라야지 우리가 노이즈의 효과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디텍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결국에 뭐예요? 옵티멀한 디시전 타임이 뭐다? 요 T0, 옵티멀한 디시전 타임은 뭐가 된다? 쓸 자리가 좀 없는데 여기다 쓸게요. 결국에는 옵티멀한 디시전 타임은 뭐가 되는 거예요? T0는 TB일 때 우리가 옵티멈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보내질 때 이렇게 옵티멈한 디시전 타임 T0 이퀄 TB로 보낼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보내는 우리가 디텍션 하려는 우리가 판단하려는 시그널 우리가 보내는 시그널의 파워는 가장 커지고 요 디텍션 관점에서 가장 커지고 그 다음에 노이즈의 파워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가장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증가하겠어요? 시그널의 파워하고 노이즈의 파워의 비율을 우리가 SNR이라고 정의했었죠? 기억납니까? 첫 시간에 정의했었죠. 그래서 SNR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화 되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SNR이 최대화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가정하고 있죠? 첫 번째 NRG 시그널을 가정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맞습니까? NRG 시그널을 가정하고 있었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디텍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이게 최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앞에다 어떤 필터 같은 걸 해서 사전에 좀 처리를 한 다음에 신호를 처리를 한 다음에 샘플링을 한 걸 가지고 디텍션을 하면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들이 뭐가 있었죠? 첫 번째 로우 패스 필터 하면 그냥 노이즈가 영향력이 거의 없어질 테니까 좋을 거고요. 두 번째,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인테그레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분기를 사용하면 주어진 시그널들이 쭉 쌓이니까 결과적으로 노이즈의 효과는 이렇게 다 쌓여서 0으로 없어지고 디자이어드 시그널은 쭉 A가 쌓여서 가장 좋은 값으로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주는 방식을 우리가 인테그레이트 앤 덤프 리시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테그레이터로 앞에 나오는 리시브 필터를 삼아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언제 요게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죠? 우리가 가정한 건 NRG 방식일 때, 그죠? 그렇죠? A를 보내고 마이너스 A를 그냥 이렇게 보내는 1일 때는 A 보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A 보내는 방식이었죠. 특정한 방식에선 요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냥 인테그레이터만 쓴다고 항상 옵티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도 우리가 옵티멀이 뭐냐 그걸 찾을 텐데요. 뭘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더 남았죠. 인테그레이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뭐가 나오죠? 그다음에 매치드 필터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10분 쉬고 나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매치드 필터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